지금 보셨듯이 말을 굉장히 잘하시고요. 또 팔이 굉장히 기셔서 포용력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무하고나 말을 잘 걸어서 잘 친해지신다고 하시고요. 또 보시면 아시듯이 눈썹이 굉장히 진하세요. 눈썹 굉장히 진하신 분이 미남이 많으시죠? 네. 그리고 잘 웃는다고 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학점이 좋다고 합니다. 정말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 맞죠? 예. 제 입으로 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요. 예. 한 팀만, 한 쌍만 더 해볼까요? 이건 참 재밌다. 예, 예. 두 분 나와주세요. 자, 옆 사람 이름 얘기하고 읽어주세요. 예. 네, 김유진 학생은 첫 번째로 집중력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네, 두 번째로 정이 많으시대요. 그리고 편식을 안 해서 뭐든지 맛있게 먹는 편이시고, 잘 웃어서 인상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신대요. 그리고 네,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배경은 씨는요, 아픈 걸 잘 참는 편이고요. 또 매사에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또 잔머리가 좋고, 또 장학생 출신이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또 키가 크세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 해주시고요. 예, 지금 여러분이 한 게 무엇인지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마틴 셀리그만은 자신의 책, 이 책 제목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Authentic Happiness.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외부적 사건에 의해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정말 행복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강점을 들여다보고 그 나의 강점을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하면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회는, 이 문화는, 이 교육 제도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약점만 들여다보게 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점을 메우려고 평생 노력하면 잘해봤자 평균적인 인간밖에 못 된다. 자신의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점에 집중해서 강점을 발휘하고 그걸 더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은 더 성장해가고 더 자신감 있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약점까지 점점 더 빠르게 커버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게 바로 이 강점, 대표 강점 발견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어떤 것인가, 이걸 들여다보자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아까 좀 전에 강의 들으실 때, 그리고 지금도 좀 그래요. 이렇게 표정이 약간 심각하죠. 예? 뒷시에는 미소 잘 없습니다. 그죠? 심각한데 이 강점 발견 세미나를 제가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해보면 이걸 하면서 사람들은 웃기 시작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 들으셨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내가 나의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굉장한 긍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긍정적 감정이 막 솟구칩니다. 내가 내 잘난 점이 뭐지 이렇게 할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터뷰 질문이 뭐였죠? 당신 잘난 게 뭐야 였잖아요. 그거 일상생활에서 뭐로 쓰여요? 거의 욕으로 쓰여요. 당신 잘난 게 뭐야? 이거 싸울 때는 하는 얘기지. 진짜 우리는 그만큼 상대방의 강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강점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보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사람이 연필하고 종이 꺼내 들고 당신 강점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받아 적습니다. 이거 우리들의 뇌에 굉장히 큰 긍정적 신호를 줍니다. 내 강점을 내 입으로 얘기하는데 옆 사람이 받아 적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평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긍정성입니다. 그때 느끼는 게 바로 긍정이에요. 무슨 그냥 기분 좋고 신나고 이게 아니라 그때 느끼는 그 느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게 긍정성인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면은요,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잘하고 나면 그 짝 된 사람끼리 친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어디서 하면 좋으냐? 그냥 무슨 신입생 환영회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괜히 술 먹고 막 노래하고 놀지만 말고 이런 거 하세요. 명절 때 일가 친척 모였을 때 그냥 윷놀이나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노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한번 하시면 서로 먼 친척 잘 모르는 사람끼리도 친해지고 아주 좋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 강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마틴 셀리그만과 크리스 피터슨 같은 학자들은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미덕 또는 강점, 이걸 2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6가지 범주에 6가지 미덕에 24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뭐 이걸 다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마틴 셀리그만의 Authentic Happiness.org에 가도 이게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좀 하기 힘드실 텐데 아무튼 이거를 설문 문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48개 축약된 문항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 해서 뭘 하냐면은 이 24가지 중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뭐냐 그걸 3개에서 5개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조적으로 이런 강점 발견 인터뷰를 해서요. 아까 얘기 나왔죠. 뭐 인내심 많다. 그죠? 여기 인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인내 끈기 이런 거 있고요. 또 나는 뭐 어학을 금방 배운다. 그러면 학습 욕구라든지 이런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어떠한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 3개. 아, 나는 2번, 7번, 12번이 나의 강점이야. 이걸 발견했으면요. 그 2번, 7번, 12번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면서 살면은 그 긍정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점 발견은요, 먼저 이렇게 돼요. 내가 우선 행복해지는 법이에요. 내가 내 강점을 발견해서 그걸 발휘하면서 사는 것. 발휘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학습 욕구가 있다. 그럼 새로운 걸 배우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끈기가 있다. 그럼 내 끈기를 내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가 행복해지죠. 그 다음엔 뭐죠? 그 다음엔 의무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얻은 행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죠? 그렇죠. 강점을 발휘하는 게 행복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이혼율 높죠. 하지만 한국보다는 낮아요. 한국이 지금 이혼율 굉장히 높습니다. 이혼 절대 안 하는 법, 부부가 이혼 절대 안 하는 법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부부 간에, 배우자 간에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도와주면 절대 헤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배우자의 강점을 발견해서 그걸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만약에 내 남편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노래방 기계 하나 사주는 거예요. 노래 계속해. 만약에 그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 노래책이라도 사주란 말이죠. 우리 부인은 요리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요리 그릇을 사주든지 요리책이라도 사주든지 아니면 그것들 돈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요리법이라도 다양한 레시피 프린트해서 주든지 이렇게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요 절대 헤어질 일이 없습니다. 존 고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물리학자고 수학자인데 이혼의 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뭐냐면 그 배우자가 그 커플이 이혼하게 되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수천 쌍을 비디오 테이프로 쫙 찍은 다음에 수십 년 동안 걸려서 아주 5년 내에 이혼할 확률 뭐 몇 퍼센트 이런 거를 계산하는 수식을 써서 책을 해서 아주 유명해졌죠. 인터넷 가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경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입니다.
즉 강점을 북돋아 주는 거랑 반대죠. 약점을 들춰내는 거죠. 그럼 이혼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정이 많고 그래도